아키하바라는 오타쿠와 매니아들의 천국이라 칭송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로 북적북적거리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이곳. 아키하바라에서 가볼 만한 하비 매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저가보다는 볼거리와 인지도, 상품 구성을 우선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아키하바라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위 슈퍼라지콘. 왕년에 RC하면 일본의 타미야와 교쇼였는데 지금은 해외 RC 메이커로 많이 밀린 듯합니다. 일본 내의 RC붐도 많이 시들해지고 그란트리스 모든 게임으로 옮겨간 탓인지 RC 챔프도 이전하고 아키바에서는 슈퍼라지콘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미야 RC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 판매가 대비 약 60%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반떼 블랙 스페셜 등의 레어 물건이 있다면 들고 와도 괜찮을 듯 싶지만 박스가 큰 것은 비행기를 탈 때 상당히 불편하므로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위층에는 슈퍼건이라고 마루이 등 에어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경만 해야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요. 장난감 총이라도 공항 검색대에 100% 걸리고 압수당합니다. 또한 자칫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눈으로 구경만 할 것. 16위 게이머즈 애니메이트. 디지캐럿 아니메 정장 등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 매장. 피규어와 게임 등 여러가지 취미용품을 복합적으로 팔아 일본인에게는 대인기지만 만화책, 잡지, 라이트 노벨 등 일본어 서적과 애니 DVD 등이 대표적인 주력 판매 제품이라 자국에서 번역본을 살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굿즈 이외엔 매력도가 떨어짐. 하지만 애니의 추억이 있다면 기념사진을 꼭 찍도록 하자. 15위 건담 카페. 스퀘어 에닉스 카페. 타마시네이션즈. 건담 카페는 건담 관련 매장 한정 굿즈를 판매. 스퀘어 에닉스 카페는 파판, 드래곤 퀘스트 등의 굿즈를 판매하는데 카페라는 이름처럼 음료수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합니다. 건담과 파판 팬이라면 한 번쯤 먹어보긴 하는데 맛보다는 지친 발걸음을 쉬어가는 기념 촬영 장소로 활용됩니다. 타마시네이션즈는 디테일 좋은 고급 조합 금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 번쯤 방문해 구경하고 관련 팬이라면 한정판 제품을 구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다만 규모도 작고 열성 팬이 아니고서야 구매할 만한 것도 그다지 많지는 않기에 너무 기대하고 방문하진 말아주세요. 14위 고토부키야. 아키하바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장난감 매장. 전반적으로 고토부키야 자체 상품을 전시 홍보하는 역할을 겸하는 듯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 번쯤 방문해보길 추천하지만 물건은 정가 판매이니 사지 말고 다른 할인 매장에서 구매하세요. 13위 레오나르도. 아키하바라에서 중고 스케일 프라모델의 성지와 같은 곳. 한국에선 구하기 힘든 희귀한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많이 볼 수 있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사진 중 레오나르도 프라모델 샵이 있는 사진은 어디일까요? 1번 아키하바라 대로변 사거리, 2번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 3번 빌라 및 사무실 밀집 지역. 아키하바라 북쪽 외곽에 있고 별다른 특징도 없어 일반 관광객은 이런 매장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찾아가실 분들은 미리 약도를 잘 살피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은 세 곳 모두입니다. (12위) 탐탐. 여러가지 신품 장난감을 팔지만 아키바 탐탐하면 다이캐스팅 자동차가 주력입니다. 오토아트, 미니챔스, 교쇼 토미카 등 다양한 미니카를 구경하고 구매 가능. 다만 탐탐은 할인율이 낮고 텍스프리가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인기 제품이 남은 경우가 많고 오토아트제는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미니카에 관심이 많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위 정글. 정글은 본래 오사카가 유명하지만 아키바 매장도 가볼 만합니다. 타 매장에 비해 초합금 로봇 완구가 주력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숨은 레어 제품이 진열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포피 후레시맨, 덴지 타이거 등 고전 로봇 완구 등이 있으나 수백만 원의 고가인데 반의 상태는 별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매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막상 구매했는데 부품이 없거나 파손 부위를 늦게 발견하더라도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인 점은 친절한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니 그분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2위 포크스 하비 천국.
장난감 종합 쇼핑몰. 가격은 약간 비싼 편이지만 보크스 매장 한정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크스제 5스타 스토리 프라모델입니다. 특이한 팬시 굿즈도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번 탐험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9위 아미아미. 일본 최고의 장난감 사이트로 유명한 아미아미.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키하바라에도 오프라인으로 신품 매장과 중고 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텍스프리에도 친절하여 가격에 민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타 매장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단 저렴하니 추천. 8위 트레이더. 중고 게임 리사이클 매장으로 유명합니다. 최신 PS4 중고 게임은 의외로 비싸지만 옛날 플스1, 2나 DS 게임 등은 꽤나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옛날 게임을 수집하려는 분이라면 부고프와 함께 필수 코스입니다. 7위 아키바 컬처존. 일본의 주식 천재 BNF의 건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매장이 입점해 있는 국제전자 같은 장난감 종합 쇼핑몰입니다. 5층은 구스마일 카페이고 4층, 3층은 여러 장난감 매장. 1층, 2층이 중고와비로 유명한 나신방입니다. 예전에는 1층이 애니메이트 매장이었는데 아키바도 매년마다 매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품 중고 매장이 다양히 섞여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 레어한 물건이 종종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가격은 비싼 편.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비싼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비양심적 매장의 경우 외국인에게 잔돈을 덜 거실러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계산 후 그 자리에서 잔액 확인은 필수입니다. 6위 소프막. 빅카메라의 전자제품, 게임, 피규어 전문 매장. 아키하바라에 여러 개의 소프막 건물이 있는데 각 건물마다 주력 상품이 다르니 한 번씩 들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신품과 중고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성인 게임도 신품과 중고를 함께 판매하는 것도 인상적.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레어한 것은 없지만 인기 있는 신제품은 수량이 넉넉하고 박스의 상태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더욱이 갑갑하지 않아 덩치 큰 서양인도 쇼핑하기 편한 편입니다. 빅카메라의 할인 쿠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5위 만다라케. 전설의 장난감 가게에 주로 옛날 장난감을 주로 취급하여 장난감 수집가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인 중고 매장. 각 층별로 완구 프라모델, 동인지 게임 인형이 구매하기 편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어 쇼핑이 편하고 구하기 힘든 게 꽤 있는 편이라 중고 물건을 한 건물에서 쇼핑하기엔 이곳만한 곳은 없다. 더욱이 각 층별로 개별 구매 후 1층에서 영수증 모음과 여권을 제출하면 통합해서 한 번에 계산해주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일까? 갈수록 진짜 좋은 한 물건은 거의 없어지고 있고 가격도 주변 매장에 비해 비싼 편. 만다라케 아키바점은 옛 명성이 조금 빛바랜 느낌. 4위 리버티. 아키하바라의 대표적인 중고 피규어 판매점. 피규어가 주력이지만 게임 완구 프라모델 등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아키하바라 구석구석에 6개, 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키바 거리에 보이는 중고 피규어 가게는 전부 리버티 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작은 매장 안에 통로가 매우 좁고 피규어가 빡빡히 있어 편히 구경하고 물건을 구매하기 다소 힘들다는 점이고 익숙하지 않고 처음 방문하면 스트레스를 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할인, 특별 할인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20% 정도 할인하는 듯 합니다. 만다라케처럼 매장 안에 중고 물건 사입처도 별도로 운영하여 일본인들에게 중고 물건을 사입 후 바로 매장에 전시하여 외국인에게 파는 리사이클 형태의 쇼핑몰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물건은 매입하지 않는 편이니 주의할 것. 이곳에 물건을 파려면 일본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신원이 확실해야 하는데 솔직히 매입가도 터무니없이 후려치기에 비추입니다. 3위 스루가야.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스루가야가 3위입니다. 본래는 시즈오카 본점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가 주력이었던 곳. 비교적 최근인 2016년부터 아키하바라의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하여 외국인들 상대로 돈벌이가 괜찮았는지 최근 몇 년 사이 아키바의 신규 매장을 대폭 늘린 중고와 비샵의 다크호스. 여기. 아키바 이곳저곳에 스루가야 매장이 총 7곳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매장이라 매장 자체가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이미지. 좀 오래된 리버티는 중고 피규어가 주력이라면 스루가야는 다양한 분야의 중고 취미 물품을 골고루 구비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지방에서 중고 물품을 수거하여 아키바로 올리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프라모델 유로 다른 매장에 비해 다양한 프라모델의 구색을 잘 갖추어 놓은 느낌입니다. 매장과 매장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곳곳에 숨은 스루가야 매장만 잘 찾아다녀도 아키바 쇼핑은 알차게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공간이 좁고 일본인 고객이 많아서인지 텍스프리 시 조금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외국인의 결제가 매번 번거로울 테니 이 점은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요도바시 카메라 테테바점. 뭐야 여긴 키덜트의 천국인가? 가보면 그 거대한 규모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별의별 물건을 다 팔고 있음. 토이 매장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새 제품을 판매하고 장난감의 규모만 봤을 때는 리버티 스루가야 보다 작지만 소합금, 프라모델, 피규어 건프라, 스케일 모델, 토미카, 기차 유아완고, 수입완고, 게임 소프트와 각종 가전제품, 태블릿, 카메라, 시계, 컴퓨터 등등 등등등등. 오타쿠, 얼리어댑터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전체적으로 볼거리 살거리가 너무 많은 초대형 종합 쇼핑몰이라 2위를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쇼핑하기 편하고 텍스프리도 간편, 직원들도 친절해서 만일 신품을 한 곳에서 사려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입니다. 만일 아키바에서 딱 한 곳만 가라고 하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곳을 찍겠습니다. 바로 1위 라디오 회관. 신품 매장과 중고 매장이 공존하는 장난감 전문 쇼핑몰. 세계 속의 라디오 회관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유명한 곳. 대표적인 가게를 소개해봅니다. 9층 빅매직, 팬텀. 국내에는 카드 수집층이 옅으니 빅매직은 넘어가고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분은 팬텀에 한번 방문하여 구경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8층 보크스 하비샵엔 돌피. 보크스샵이 입점되어 있는데 추천할 만한 건 역시 구체관절 인형으로 유명한 돌피입니다. 미코, 세이버 같은 캐릭터 돌피 인형은 예약 한정 상품이라 당일 구매 가능한 것은 보급형 인형뿐입니다. 하지만 각종 의상과 액세서리를 폭넓게 판매하고 있으니 구체관절 인형 매니아라면 필수 방문지입니다. 7층 정글 2호점, 아존. 아키바 정글 2호점엔 역시 로봇 관련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레어로봇이 숨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게? 갓핸드에 니퍼거잖아? 국내엔 인지도가 없지만 아존 구체관절 인형샵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양한 인형들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다소 비싸지만 인형을 쇼핑하기 좋은 곳입니다. 6층 옐로우 서브마린. 일본의 대표적인 프라모델 전문 체인 매장입니다. 건프라부터 밀리터리, 스케일 모델, 도색류까지 폭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층 카이오도, 우주선, 트리오 아키바 X. 리볼텍으로 유명한 카이오도 매장입니다. 역시나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리볼텍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리오에는 실제 아이돌용 응원도구, 굿즈, 아이돌 사진, 브로마이드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일본 아이돌 한정이라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아키바의 X는 신품과 중고품을 싸게 팔아 현지인에게 인기인 매장이고 베어브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주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메디콤 토이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키하바라에서 베어브릭 신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베어브릭 팬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텍스프리는 되지 않지만 비행기 베어브릭의 경우 2에서 30% 정도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4층 아미아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미아미의 매장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신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규어, 미니카 건프라, 금 로봇, 미니피겨, 액세서리 등등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사실 신품을 사려면 웬만한 건 여기서 한 번에 구매해도 될 정도입니다. 3층 K북스. 이곳은 대부분 중고를 취급하고 있는데 피규어와 동인 물품이 주력입니다. 특히 한쪽에 있는 성인 코너에 가보면 별의별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경하시면 왜 일본은 리얼 연애보다 2D 가상 연애가 가까운지 이해되실 겁니다. 사실 문화적 충격이 커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신세계가 펼쳐질 것임이야. 2층 에이스톱 중고 피규어. 외국인 호구를 잡으려고 만든 중고 가게, 가볍게 구경만 할 것. 어차피 딴 매장 가보면 훨씬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의 포인트는 옆 라인에 배치된 가차가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가차의 종류에 놀랄 것입니다. 1층 아키바 선물샵. 과자에 있어서도 인기 캐릭터가 인쇄된 기념과자를 파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과자를 다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 먹어봤는데 가격은 비싸고 과자 맛은 별로인 경우가 많아 선물용 이외에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라디오회관은 각 분야의 장난감 매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아미아미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신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일본인 외국인 상관없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주의할 점은 텍스프리가 되는 매장이 있고 안 되는 매장이 있으니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아키하바라에는 수많은 하비 매장이 많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라신방이라던가 레트로 게임샵이라던가 매니아를 위한 숨은 매장도 많습니다만 대중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의 애니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일본에도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와 노력으로 과거사에 대한 오랜 매듭을 풀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문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